네, 금요일이니까요.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도 역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금융투자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히 돌아오셔서 매주 이렇게 직접 뵐 수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매크로 이슈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앞서서도 제가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 어느덧 11월 마지막 금요일이고요. 다음 주에 뵙게 되면 이제 12월에 뵙는 건데 12월 초에도 그리고 11월 이제 말 넘어가는 그 시간 동안도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원자재 가격 13년 만에 최저치여서 전문가와 좀 깊게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좀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면 월말과 월초뿐만 아니고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달이 시작입니다. 올해 참 다사다난했는데요. 올해 글로벌 경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크게 한 두 가지로 요약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유가의 급락이죠. 국제유가 급락으로 신흥국 경기의 부담이 좀 더 부각됐었고 우리 증시 또한 석유나 화학 관련 업종들의 급락이 이어졌다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한 2, 3주, 한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연내 금리 인상의 이슈가 있었고요. 신흥국 자금 유출이 이어졌었고 국내 코스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다음 주 초에 발표되는 큼직한 이벤트들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국제유가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12월 오펙 정례 회의입니다. 12월 4일날 예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다 확고히 해줄 11월 고용지표, 미국의 고용지표 12월 4일날 금요일날 우리 시각으로 10시 30분에 발표 예정입니다. 여기에 그 바로 전인 12월 3일 목요일인데요. 22 통화정책회의, 우리나라 코스피가 외국계, 즉 유럽계 자금이 매우 민감한데요. 유럽계 자금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22 통화정책회의도 대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보다 자세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 회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에 뭐 국제유가도 뭐 배럴당 이제 40달러도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오펙 회의에서 뭐가 나올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향후 국제유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12월 4일날 오펙 정례 회의가 있는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국제유가의 향방을 결정한 변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시장 자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변수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WTI 기준으로 최저치를 한번 찍었었고요. 최근 변동성이 보다 확대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오펙에서는 산유량, 즉 오펙 회원국들, 중동의 회원국들이 하루에 한 3천만 배럴이 평균 지금 생산량인데 이를 꼭 유지할 것 같습니다. 미국 셰일 업체들과의 치킨 게임, 즉 에너지의 기득권을 가진 서로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소지가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미국의 그 시추공이라 그래갖고 뚫어가는 셰일 업체를 뚫어가는 시추공 수가 급감을 했지만 아직은 미국의 원유 생산 자체가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미국의 셰일 업체들의 생산성이 보다 향상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펙 회원국들이 이번 12월에도 산유량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미국 셰일 업체 간의 치킨 게임을 이어질 소지가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감산 가능성도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사우디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죠. 비오펙 회원국들이 만약 감산을 단행한다면 사우디 역시 여기에 동참할 의지는 있다라고 하면서 다소간의 감산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하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12월 오펙 회의에서는 여전히 산유량을 고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국제유가가 최근의 변동성이 매우 높지만 지난 6월달 오펙 회의를 저희가 잠깐 돌아보면 그 이후에 다시 하방 압력이 부각된 것처럼 이번 12월 오펙 회의 이후에도 국제유가는 다소 하방 압력이 매우 높다. 즉 초과 공급의 부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그런데 오펙 국가나 미국이나 여기서 지면 지금까지 인내했던 것도 모두 물거품이 또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산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역시 어느 정도 동결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 얘기 역시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이제 한 3번 정도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그 앞서서 11월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분명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12월 4일 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고용 지표 이후에는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이 보다 확고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 두어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미국의 12월 FOMC 우리 시각으로 12월 17일 새벽 4시입니다. 금리를 올릴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미국의 11월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고용은 계절적으로 성수기에 돌입했습니다. 다소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뉴스 소식도 많이 들리지만 어쨌건 미국이 연말 쇼핑 시즌을 시작을 하고요. 이러한 측면에 감안해 봤을 때 서비스업 중심의 미국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이어진다는 점을 저희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매우 높게 부각시킬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보다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저희가 임금의 그 상승 탄력인데요. 올해 12월 달 연준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향후에 속도와 결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미국 고용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었죠. 높은 임금의 전문직 고용이 상승력이 매우 컸었는데 이번 11월 달에도 지속적으로 전문직군의 고용이 탄력적으로 이어질 소지가 높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미국의 임금 자체도 좀 상승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내 미국의 금리 인상 또한 이후의 속도도 매우 중요하게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12월의 금리 인상을 거의 확신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연구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FOMC 회의 직전에 참 어려운 질문인 얼마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지 한번 직전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ECB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유럽 자금이 좀 단기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단기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때문에 ECB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더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12월 20일 좀 움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두 가지 방안이 있겠죠. 추가적인 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지금 국채 매입 한도를 보다 추가하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보다는 추가적으로 국채 매입의 한 규모를 넓힐 것으로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유로존 경기 자체가 좀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유로존은 선진 유로라 할 수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이끄는 구조인데요. 최근 독일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폭스바겐 사태가 좀 불거졌고요. 프랑스는 아쉽지만 파리 테러로 인해서 서비스업 중심의 경기들이 부진, 둔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ECB가 나설 어느 정도 시기적 상황이 마련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ECB가 국채 매입한 이후에 유로화 환율이 오히려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여전히 유로존 역내 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ECB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이번에는 유로화 환율이 약세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12월 달 ECB가 어떻게 움직일지 개인적으로는 국채의 규모를 확대할 것 같은데 이후에 또 유로화 환율이 진짜 약세로 지속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글로벌 경기 또한 유로존 경기에 어느 정도 전망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는 뭐 이유도 있고 시기도 마련이 돼 있고 또 드라기 총재의 언급을 통해서 이미 하려는 마음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12월 20일 과연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만약에 된다면 추가가 될지도 한번 지켜보는 것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펙부터 해서 미국 그리고 20일까지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벤트들 한번 중요도 순으로 마지막에 짧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것부터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될까요? 공교롭게도 좀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3일 22 통화정책 회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글로벌 경기뿐만 아니고 주식시장 자금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펙의 회의. 국제유가는 곧 신흥국 경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오펙 회의 결과를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끝으로 원래는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다소 그냥 확인차,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고용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이번에는 중요도가 좀 낮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간단하네요. 시간 순대로 우리가 좀 차근차근 그 지표들이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